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평소에 유튜브로 사연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하는데 듣다 보니 현실 괴담 얘기가 많더라고요. 지금은 공부만 하고 있지만 제가 노량진에서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에는 독서실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봤던 정말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사연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돈도 너무 없었고 집에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났을 때여서 부모님께 선뜻 손을 벌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노량진에서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거였죠. 알바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저한테는 최선이었고 그래서 노량진으로 상경하기 전에 알바 자리를 여기저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 숙식 제공이 되면서 알바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이트 이것저것 둘러보다가 우연히 독서실 알바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 독서실 알바는 알바비랑 독서실 자리를 제공해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제가 찾은 곳은 독서실이랑 고시원을 같이 하는 곳이었는데 알바비도 주면서 독서실 자리도 주고 게다가 고시원 방까지 준다는 곳이었습니다. 알바비가 좀 적긴 했지만 아껴서 생활하면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될 것 같았고 그리고 무려 독서실 자리랑 고시원 방까지 한 번에 해결된다는 생각에 여기는 무조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맞춰 노량진을 찾아가서 알바 면접까지 보게 됐죠. 다큐나 드라마에 나오는 고시원을 보면 굉장히 칙칙하고 어둡고 비좁은 데가 많아서 그런 곳을 상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며 갔는데 엄청 깔끔하고 생각보다 넓고 쾌적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알바하면서 그런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니 이 사람들은 땅을 파서 장사를 하나? 알바생들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독서실 사장님께 존경심까지 들었습니다. 다행히 면접을 볼 때 사장님이 저를 좋게 보셨는지 바로 합격이 돼서 알바 시작하는 날짜까지 잡고 독서실 알바를 시작하게 됐죠. 하는 일은 다른 독서실 알바 일이랑 비슷했습니다. 청소, 독서실 손님 응대, 기타 잡일.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는 일이 있다면 여기는 고시원까지 같이 붙어있는 곳이어서 고시원 방을 보러 오는 손님이 있으면 그런 손님까지 응대해야 하는 그런 정도였죠. 다른 곳에 비해 건물도 좀 크고 사람도 많고 해서 솔직히 하는 일이 좀 많긴 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죠. 그래도 사장님이 알바 시간이어도 시간이 나면 자리에 앉아서 잠깐씩이라도 꼭 공부를 하라고 배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만한 알바 자리 없다. 여기서 알바하면서 꼭 합격해서 나가자.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죠. 사장님께서 알바할 때 중간중간 오셔서 일은 좀 어떠냐, 힘내라 하시면서 독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놀랐던 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시는 겁니다. 알바비도 따로 받을 예정이었는데 말이죠.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1, 2만 원씩 주셨고 처음에는 계속 안 받으려고 거절을 했는데 안 받으면 자기 마음이 속상하다고 하시면서 몇 번 책상에 그냥 두고 가시기도 했고 그래서 저도 이왕 받을 거면 감사 인사나 제대로 하면서 받자는 생각에 주실 때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용돈을 몇 번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장님이랑 대화를 할 때면 이상한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몇 명이라고 했지? 부모님은 뭐 하신다고 했지? 남자친구는 있나? 이러면서 제 가족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어색하니까 이것저것 물어보는구나 싶었습니다. 웃으면서 물어보시고 제가 대답을 했을 때에도 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들이네. 자식 교육을 잘하셨네. 이런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때는 마치 편한 친척 어른 같은 느낌이어서 저도 내심 뿌듯해하며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오시더니 그 다음날 여기 근처 어떤 건물에서 가족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크게 뷔페를 불러놔서 이것저것 맛있는 게 많이 오니까 손님 없는 시간에 잠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공시생이어서 먹어봤자 여기 근처 밥이라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할 텐데 내려가서 맛있는 거 한 끼 정도는 먹으라고 하시길래 역시 사장님은 친절하시구나 생각하면서
저도 제 돈 안 들이고 뷔페를 간다는 생각에 당연히 좋다고 했죠. 다음 날이 돼서 밥을 먹으러 그 가족 모임이 있다는 장소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소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의 어느 한 층을 다 통째로 비워놓고 뷔페를 부르고 테이블을 세팅해놨는데 일단 그 장소의 크기가 엄청 컸습니다. 제가 더 놀랐던 건 거기 있던 사람의 수였는데 가족 모임 치고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무리 대가족이라고 쳐도 평일날 점심을 먹는 자리인데 모인 인원수가 대충 봐도 30-40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여긴 진짜 특이한 가족 분위기다. 요즘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 가족 친척들이 있을까? 진짜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쨌든 밥을 먹으러 온 거니까 먹고 싶은 거 여러 가지 퍼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한적한 곳을 골라서 앉았습니다. 오긴 왔지만 가족 모임이라길래 솔직히 눈치가 너무 보였습니다. 얼른 밥만 먹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밥에만 집중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제 앞으로 하나 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는 겁니다. 이분은 삼촌이고 이분은 이종 사촌이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분들도 저한테 다가와서 적극적으로 인사하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하더라고요. 사장님도 그분들한테 제가 이번에 새로 일하게 된 알바생인데 싹싹하고 참 괜찮다. 집에 부모님이 무슨 일 하시는 분이라더라 하면서 저 대신 저와 저의 집을 열심히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제 소개를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저는 사장님이 어색하지 않게 애써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상황이 매우 뻘쭘하고 어색했지만 사장님이 챙겨주시는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저도 최대한 웃으면서 거기 있는 어른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맞춰줬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 모임이 원래 이런 건가?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알바를 가야 해서 뻘쭘하고 어색한 상황을 그나마 빨리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오고 알바를 가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환대를 받나? 그동안 알바들 수준이 너무 안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여기 사람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 주니까 기분은 매우 뿌듯했습니다. 솔직히 공부하면서 돈도 없고 언제 합격할지 보장도 안 되어 있는 게 공무원 시험이라 많이 우울하고 위축도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저를 이유 없이 챙겨주고 환대해주는 곳이 아직도 있다니 뭔가 소속감까지 들고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알바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사장님께서 저한테 소개팅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어떤 남자 누구누구가 있는데 진짜 괜찮다. 한번 만나봐라. 밥이나 먹을 겸 갔다 와라. 네가 진짜 예쁘고 아까워서 이런 사람을 소개해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공시생이 공부할 시간도 모자란데 무슨 소개팅이지 싶어서 당황스러웠고 소개팅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도 거절한 뒤로도 저랑 대화를 하는 기회가 오면 소개팅 권유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근데 소개팅 해주는 남자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저보다 10살 정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결혼을 못했지만 네가 하려는 공무원이 직업인 사람들이고 성격도 너무 괜찮고 아까워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소개팅 권유 이후에도 독서실에서 일을 너무 잘한다며 그냥 공시공부 그만두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까지 하면서 사장님과 말하기만 하면 대화의 주제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랑 대화하는 게 점차 불편했고 여기서 일하는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더 이상 하기 싫어서 하나는 거절을 하며 불편한 내색을 비췄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사장님의 표정이 한순간에 바뀌면서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용돈을 그렇게 줬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냐. 다른 사람들한테 이미 너 소개팅한다고 다 말해놓고 약속까지 받아놨는데 네가 그러면 내가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저 없이 이미 소개팅 약속을 잡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이제 제가 알바하는 일 이외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독서실 근처에 집이 있었는데 오늘 독서실 손님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집 청소를 하라는 겁니다. 다행히 그날은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고 난 뒤 갑자기 손님들이 몰려와서 정신없이 일을 하느라 그냥 넘어갔지만 다른 날에는 갑자기 자기 집에 와서 김장 담글 일손이 필요하니까 김치를 같이 담가달라고도 했습니다. 이건 소개팅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괴롭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 5일 일하고 알바비로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받았는데 소개팅 하나로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고 불쾌했습니다. 사장님하고 부딪히지 않고 싶었지만 알바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주제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도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줬는데 이 돈이 공짜인 줄 알고 이제까지 받았냐. 돈이 땅 파면 나오는 줄 아냐. 돈 귀하게 생각해라. 절대 공짜 돈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용돈을 준 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자기 말대로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결국 사장님한테 말도 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에 짐을 챙겨서 그 고시원을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알바를 갑자기 그만두고 도망간 건 정말 잘못한 거지만 이런 이상한 괴롭힘을 받으면서 알바랑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알바를 그만두고 얼마 뒤에 다른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서 그동안 진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원에서 수업이 끝나고 나가는 길에 예전에 같이 독서실 알바를 했던 알바생을 갑자기 마주치게 됐어요. 반가운 마음에 저는 길거리에서 그 친구랑 수다를 떨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알바생도 그 사장님께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알바생은 키가 좀 왜소한 편이었는데 키랑 외모를 가지고 비하하면서 매번 볼 때마다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바생한테 제 얘기도 해줬는데 그 친구가 추측하기로는 사장님이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사람인데 저를 가족 모임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 데려가서 저와 부동산 정보를 맞바꿔서 저를 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그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그 모임에 대해 사장님이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걸 몇 번 몰래 들었는데 그건 명칭만 가족 모임이고 서로 호칭만 형님 동생이지 하는 얘기가 전부 땅, 부동산, 건물 이런 얘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통화하는 그 사람한테 알바생 중에 괜찮은 애가 있으니까 거기 데려갈 테니 한번 봐달라고 하는 얘기를 그때 들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저였던 거죠. 아무리 돈은 공짜가 아니라지만 저는 자칫 잘못하면 서울에 와서 돈하고 제 인생을 맞바꿀 뻔했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정말 소름 끼치고 불쾌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유 없이 정도를 지나쳐서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정말 선의인지 아니면 목적이 있는 건지 여러분도 주의 깊게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